자, 이번에는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를 한번 볼 텐데요.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길 원하는 걸 임차권의 양도다. 일종의 채권의 양도거든요. 근데 임차물을 전대한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다시 자신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으로 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임대차와 전대차가 두 개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임차인은 없어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그 결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 또는 임차물의 전차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계약을 하죠. 임차권을 양도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게 임차권의 양도예요. 임차물의 전대는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 남아있지만 그 임차권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이 또다시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두 사람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임차인도 있고 전차인도 있다. 즉 임대차 관계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점유 매개 관계가 중첩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아시겠죠? 예, 점유 매개 관계.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만 사용수익을 제공해 주면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만 사용수익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죠. 그게 채권관계라고. 그런데 임차권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한다든지 임차물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전대차 한다든지 이걸 임차권의 양도 내지는 임차물의 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임대차 계속 중에 갑이 여기 사용수익하고 있는 그 물건에 갔다고. 그럼 임차인이 앉아갖고 자리에 앉아서 이러고서 지세 막 하다가 임대인 오면 일어나서 이거 오셨냐고 일로 앉으시라고 하죠. 그럼 아니에요, 일 보세요, 그냥 한번 들리러 왔어요 이러는 거 아니냐고. 아예 앉아서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그러면 괜찮다니까. 그래도 꼭 입에 뭐 하나 물려서 보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앉혀서 애 삐지지 않게 또 차임 올린다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보증금 올린다 그러면 잘 구슬러서 이렇게 보내고 해야 되는데, 임차권이 양도가 되거나 임차물이 전대가 됐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 모르게 했대요. 그럼 이제 임대인이 목적물에 갔더니 을이 있어, 병이 있어. 병이 있는 거죠. 자리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고 배 내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죠. 그럼 이거 와갖고 어리둥절해갖고 이거 뭐야, 내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누구십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 누구냐 넌? 그러죠. 분명히 지난번하고 대접이 완전히 다르네, 그죠? 그래서 을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얘가 뭐래요? 그때 눈치채는 거지. 임대인인가 보다. 그러면 어디 갔다고요? 일 보러 나갔다고. 그럼 이상한 눈치채잖아. 뭔가 이상한데. 그럼 밤에 이제 근무하죠, 얘가. 차 안에서 쫙 망겨갖고 노래 보고 있습니다. 문 누가 닫아? 샷다. 병이 닫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왔다. 그 9시쯤에 샷다 누가 열어요? 병이 엽니다. 그래서 어저께 갔던 시간에 다시 갔어. 가니까 이번에 슬그머니 일어나죠. 일어나면서 뭔가 어색합니다. 그죠? 어색하면서 뭐 이쪽으로 좀 앉으시죠. 뭐 어쩌고. 그러면 을 어디 가셨나요? 그러면 뭐라 그래? 출장 갔대죠. 그러면 언제 갔어요? 조금 아까 나갔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어쩌녁부터 지금까지 다 지키고 있었다고. 그렇죠? 거짓말하게 돼 있다고. 그럼 어떻게 괘씸하죠? 이런 걸 뭐라 그러는가? 배신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본다. 그러면 임대인은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가 됐으면 동의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이거를 해지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속해서 차임받을 수 있죠. 차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가 생길 건 없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차임 더 이상 못 받잖아요. 그럼 그때 뭐가 생겼어요? 손해가 생겼죠.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또 전차인에게 야 목적물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동안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목적물 임차인에게 돌려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임차인이 돌려받길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 그때는 간접점유자 지위에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은 직접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직접 반환 청구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못 받은 차임의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걸 적법한 임차권의 양도 내지는 적법한 임차물의 전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이 전대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야? 을하고 병이 하는 거죠.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이 계약 자체는 일단은 뭡니까? 유효입니다. 다만 이 계약의 내용에 보면 을이 병을 위해서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임차인은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 계약의 내용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차인 내지는 임차권의 양수인은 이 계약 자체를 해지 내지는 해제해 버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자체는 유효인데 이번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 한번 볼게요. 먼저 임차권을 양도했다. 두 사람이 임차권을 양도했고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얘기야. 동의가 있었으면 을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죠. 이제 누가 임차인이 됐어요? 병이 임차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수익과 관련된 사용수익권 있죠. 사용수익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승계된 거죠? 병에게 승계가 됐다라고 하는데 다만 여기에도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채무는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절대적으로 채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임차권을 양도하고 이사 가고 싶은데 이 채무가 승계가 안 된다라고 하면 돈 구해서 다 갚고 난 다음에 임차권 양도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임차인에게 더 힘들기 때문에 이걸 임의 규정으로 한 거야.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지금 200만 원이야.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채무는 당신이 승계하고 나한테 4,800만 원만 빼주셔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채무 승계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너 4,800만 나한테 달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채무를 승계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세 사람 모두에게 다 편리한 제도죠. 네, 그래서 이걸 인정을 한다. 원칙적으로는 임차권이 양도가 되면 전 임차인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가 되고 여기는 더 이상 임차권이 없어요. 다만 그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채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끝.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여기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복잡한 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차물의 전대죠. 이제부터 이제 머리가 좀 흔들릴 겁니다. 근데 괜히 머리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도 흔들릴 건 없어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니까 두 사람 가지고도 머리가 아팠는데 세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임차물에 뭐가 있었다? 전대가 있었다. 이 전대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했다. 그럼 이 전대차 계약도 임대인이 동의를 했으니까 누구하고 누구의 계약이야 이거는? 을하고 병의 계약이죠. 이 계약도 완전히 유효인 계약이 하나 있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은 갑하고 을의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도 완전히 독립된 계약으로서 하나의 계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는.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이 각각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야. 당사자도 다르잖아요. 갑하고 을의 계약이 임대차죠. 또 을과 병의 계약이 전대차잖아요. 그래서 임대차와 전대차가
중첩적으로 성립하게 된다. 점유 매개 관계가 중첩적으로 성립하게 된다 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 전대차 계약은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을이 병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사용 수익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을에게 행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병은 지금 목적물 사용 수익하고 있고 얘는 임차권이 있어도 사용 수익 안 하고 있다고. 그런데 얘한테 차임을 줬다는 거야. 차임을 이쪽에다 주면 을이 얼른 차임을 갑에게 갖다 주면 좋을 텐데 또 어느 정도 책임이 또 약간 희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안 갖다 줄 수도 있죠. 안 갖다 주면 손해는 결국은 갑하고 병에게 생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의무는 이쪽으로 직접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이중적인 구조가 생겨버리네. 그죠? 권리는 누구에게? 전대인에게 행사해야 되고 의무는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거야. 자, 차임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전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대인 누구요? 을이죠. 을의 이름은 임차인이면서 전대인이죠. 요거는 최대한 헷갈리게 집어넣어요. 갑하고 을 사이에는 임대인, 임차인 그래야 되잖아요. 갑하고 을 사이에는 임대인, 전대인 이렇게 갖다 붙여요. 또 을하고 병 사이에는 전대인, 전차인 그러면 되잖아요. 을하고 병 사이에는 임차인, 전차인 이렇게 붙입니다. 최대한 헷갈리게 하는 거죠. 헷갈리죠? 뭐가 헷갈려? 그까지. 뭐야 이게 헷갈려. 임차인이나 전대인이나 그놈이지 뭘 그거. 그죠? 뭐 이까지 헷갈려. 헷갈린다고 생각하면 다 헷갈려. 그렇죠? 남편 얼굴이나 마누라 얼굴 안 헷갈려? 제가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지? 헷갈리는 거지 뭘. 다 헷갈리는 거야. 자,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게 되면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차임을 전대인에게 지급했대요. 그럼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래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 갑에게 줘야 되는데 을에게 차임을 줬대요. 그럼 그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인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갑이 다시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굉장히 복잡해지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하나 정리해 준 게 있어요. 자,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지급한 차임은 전대차 계약으로 정한 차임의 지급기일이 15일이라는 거야. 15일 날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기일인데 15일이 되기 전에 이때 지급한 차임이야. 이때 지급한 차임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전대차 계약으로 정한 차임 지급기일 이후에 이때 지급한 차임이 있대요. 이거 가지고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우리 판례가 정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대차 계약을 갑이 동의했다 하면 전대차 계약으로 정한 차임 지급기일이 며칠인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날 받으러 와야지. 그 전에 받으러 오든지 최소한 이날까지 받으러 와야 되는데 이날까지 받으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체에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차임 지급이 지체에 빠진 거죠. 이걸 싫어하면 그때는 결국은 누구에게 지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전대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법조문에만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에 관해서 우리 판례가 해석하기를 그때 차임 지급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는 전대차 계약으로 정한 차임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한 차임으로서는 대항할 수 없겠지만 전대차 계약으로 정한 차임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서는 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혹시 이 임대차가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였대요. 그럼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에 의해서 6개월 있다가 소멸시켜 버릴 수 있죠. 그럼 이것도 소멸해야 된다고. 그럼 그 사실을 얘한테도 통지해 줘야 돼요.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임대차가 해지 통고에 의해서 소멸할 때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해 줘야 돼? 전차인에게 통지해 줘야 6개월이 지나면 같이 소멸하는 것이지. 임대차가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였는데 해지 통고를 임차인에게만 하고 전차인에게는 해지 통고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6개월 있다가 너는 왜 안 나가? 그럼 전차인이 뭐래요? 난 못 들었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6개월이 필요한 거죠. 그럼 몇 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를 한 때는 그 사실을 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거야. 통지하지 않았으면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서요. 해지 통고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다요.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갑이 병에게 통지해 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지 통고를 을에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통지하지 않으면은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독립된 계약인 거죠. 다만 이 계약은 이 계약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하면 이것도 같이 소멸해 줘야 되죠. 예? 근데 이게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였다. 그럼 이거 해지 통고로 소멸할 때는 여기다가도 얘기를 해줘야지 얘도 이사갈 준비할 거 아니겠냐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전차인의 매수 청구권이에요. 누구요? 전차인. 전차인의 매수 청구권은 전대차가 동의를 받았다는 거죠. 갑하고 을하고 병이 토지에 대한 임대차와 전대차가 있었다는 건데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기간 만료로 소멸했다고. 기간 만료로 소멸했는데 이 토지 위에 전차인 소유의 건물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전차인은 우리 임대차만 가지고 잠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죠.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해달라고. 거절이 되면 그때 지상물 매수 청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병이 갱신 청구하려면 누굴 쳐다보고 해야 돼? 을 쳐다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차도 끝났고 전대차도 기간이 만료가 됐죠. 얘 소유의 건물은 지금 없잖아요. 그럼 임대차는 끝났는데 얘가 갱신해 줘봐야 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갑에게 직접 지상에 건물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철거하기가 좀 아깝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 나에게 임대해달라고. 지금 전차인이었잖아요. 나에게 직접 어떻게 하자? 임대하자. 뭐하고? 이거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을 해버렸다.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예,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칸이 부족하네. 너무 크다 보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여기 충분히 들어가거든. 그래서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전차인이에요. 전차인. 거기 보여요? 안 보여요? 상체 좀 세워 이렇게. 그래요. 상체 좀 이렇게 세우면 보이죠 이제? 네, 됐어요. 잠깐이면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요. 자, 그래요. 여기에 갖다 붙인 부속물이 병이 갖다 붙인 부속물이 있는데 이 부속물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또는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당연히 임대차가 끝나고 전대차도 끝나고 나면 당연히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또 갑의 동의를 받아서 갑이 동의해줘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있죠. 이것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은 당연히 매수 청구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한 사람이 더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인 즉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기간 만료로 종료됐을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몇 개요? 지금 전대차와 관련돼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그죠? 요 네 개. 그리고 요거는 거의 뭐 나오지 않습니다. 나왔다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이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 저쪽 거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되죠.
예, 그런데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나오면은 혹시 저기 매수 청구권 있잖아요. 매수 청구권 저거 정도고, 이거는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요 정도는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저게 조금 복잡하네. 여기에 특히 이제 갱신 청구가 아니고 무슨 청구다? 임대 청구다라고 하는 거야. 갱신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을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을은 이제 임차인으로서 사용 수익권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가 생긴다. 의무는 직접 부담하지만 권리는 이쪽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인데, 임차권이 양도가 뭔지, 임차물의 전대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되는구나. 임차인이 이제요. 임차물의 전대는 중첩적으로 성립하는구나. 이런 정도 인식하면 되고, 무단 양도와 무단 전대는 뭐죠? 금지가 돼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 양도하거나 임차물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임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소부분의 전대는 가능한 거야. 자, 건물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 층을 모두 다 갑이 임대인이었고 을이 임차인이었다고. 근데 이걸 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겠다. 임차권의 양도고, 이걸 다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게 임차물의 전대인데, 소부분의 전대는 여기만 병에게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갑이 왔는데 을이 나서 아니면 병이 나서요. 을이 나타나는 거죠. 아이고 사장님 오셨냐고, 일로 앉으시라고, 괜찮다고, 아까 그 얘기 또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냥 들리러 왔어. 그래도 앉아서 음료수라도 한잔 하셔야죠. 갑이 물어봅니다. 쟨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애 하나 드렸어요. 일 좀 시키려고요. 그럼 그냥 가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면 이 사람은 지난번에 봤던 사람이잖아요. 일하는 애구나. 샷다 얘가 닫고 나간다. 일하는 애구나. 왜? 올 때마다 얘 있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요. 그래서 소부분의 전대는 동의 없이 가능한 거예요. 다 이런 심리가 여기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임차권의 양도 내지는 임차물의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정황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임차인이었고 여기는 부인이야. 임차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둘이 같이 가구점을 운영하는 동거하는 부부였다고. 부부였어요. 평상시에 갑이 여기 들러 왔다 오면은 을도 나타나지만 항상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라고 선풍기 켜주는 사람 누구야? 병이잖아, 병. 커피 누가 타줬어? 병이 타줬다고. 근데 임차권을 여기다가 양도했어요, 조용히. 양도하게 되면 병이 갑자기 커피 안 타나? 을이 오면 계속해서 커피 타주는 사람 병이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갑이 오면 임차권이 양도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을도 있고 병도 있고 평상시하고 똑같이 병이 계속해서 커피 타주고 그런다고.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정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남편인 을이 노름 당구를 쳐갖고 채무가 이제 8천만 원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1억 2천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권을 자기 부인에게 양도해버린 거죠. 양도했는데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고 뭐 한 거죠? 갑질을 한 거지. 내 동의 없이 지네끼리 임차권을 양도해.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우리 판사가 이거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 아니고 임대인한테 물어봤어. 너 그 이후에 계속 왔을 때 병이 커피 안 타주디? 그랬더니 계속 타주던데요. 네, 근데 무슨 배신행위라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냐고. 그렇죠? 맨날 와서 그랬을 거 아니야. 역시 커피는 사모님이 타주는 게 최고야. 이러면서 갔을 거 아니냐고. 립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보지 않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단 양도 전대는 금지가 되는데 건물 임차인의 소부분 전대는 가능하다죠. 동의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인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죠.
유효구 2번 체크해놨죠. 네. 양수인 내지는 전차인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부담한다. 또 임대인과 임차권의 양수인 사이의 관계인데,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서로 누구냐 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임차권의 양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 사용은 임대인 시각에서는 무단 불법 점유 중이죠. 그래서 임대인의 방해 배제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임차권 양수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 임차권의 양도인 즉 전대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 임대인이 임차권의 무단 양도 내지는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여전히 차임 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임차권의 양수인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 계속해서 차임받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차임받고 있으니까 손해도 없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다. 자, 임차권의 무단 양도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가 임대인에 대하여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거기는 이제 판례가 밑에 있는 판례에 1번 판례 있죠. 1번 판례 이렇게 같이 쭉 연결하면 되는 거야. 화살표로 쭉 당겨서 그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자, 또한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4번입니다.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목적물 보관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권의 양수인의 행위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차인의 이행 보조자의 지위에 선다. 이행 보조자는 본인을 위해서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행 보조자예요. 이행 보조자의 과실은 본인의 과실로 봐버린다고. 이행 보조자 지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인데요. 자, 오른쪽에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는 특별히 볼 건 없어요. 거기 2번에 양도인의 연체 차임, 기타 다른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등은 그것을 인수하는 데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임차권이 양도가 되면 사용수익과 관련된 권리는 승계가 되지만 그에 따른 채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 임의 규정이니까 승계 특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물의 전대, 이쪽이에요. 이쪽. 결국 복잡한 건 이쪽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거에 관한 해석이 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판례가 전대차 계약으로 정한 차임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한 차임으로서는 대항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서는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이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차임을 지급하면 그 한도 내에서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인데,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이 중첩적으로 성립하는 거고 둘 다 유효죠.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인데, 양자의 관계는 전대차 계약 성립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는 것이 없다. 특별히 영향을 받는 거 없습니다. 이때 임대인과 전차인 간의 관계인데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했대요. 이거하고 독립된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지네 둘이 계약을 종료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존속기간 남아있으면 그대로 이거는 유효입니다. 합의로 종료된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래요. 그래서 거기 차임 지급이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거기에 니은에 보시면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기일을 기준으로 그 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 시기 이전에 미리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이날 지급한 거 얘기하는 거네. 이로서는 대항할 수 없다죠. 그런데 이후에 지급하였다면 대항할 수 있다. 거기 니은 체크해 두시고요. 임대차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전대차의 효력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다 끝났답니다 하고 디귿에 한번 볼게요.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때 임대인은 직접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누구에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을에게. 권리는 다 누구에게 행사해요? 을에게 행사하고 의무는 다 어디에 부담하는 거예요? 여기다 부담하는 거예요. 구조가 좀 애매해지죠. 이때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 있는데 638조에 임대차 약정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네요. 해지 통고에 대한 전차인의 통지 의무가 있죠. 갑이 병에게 통지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요거하고 오른쪽에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 644조에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식목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때는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전항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를 원하지 않을 때는 283조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준용한다. 다 강행 규정이고요.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맨 밑에 나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있는 내용 다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이것도 다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임차물 전대가 조금 복잡하구나, 그죠? 임차물 전대. 임차물 전대가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모든 권리는 다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요? 전대인에게 행사해야 되죠. 그 대신 의무는 다 이쪽으로 부담하는 거야. 차임도 이쪽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목적물도 직접 반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의 의미는 차임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한 차임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지, 차임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서는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혹시 둘 사이에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킨다고 해서 전대차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닌데, 다만 이 임대차가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한 경우에 여기다가도 통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증금 및 권리금이에요. 이 보증금은 사실은 한국에서만 이렇게 크게 받는다고 얘기했죠. 어떤 분이 저기 베트남 가가지고 저 임대를 좀 하려고 했더니 보증금을 차임에 2달분만 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달분 정도. 유럽 정도나 미국 정도에 가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선불로 내라고 하지 보증금 없어요. 그 대신 선불 안 내고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마음이 좀 너그러우면 한 달 정도 봐주는데, 마음이 너그럽지 않으면 바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신뢰를 안 지킨다 그런 얘기잖아요. 유럽 쪽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일본에는 보증금이 조금 있어요. 일본 쪽에는 조금 있고, 중국도 지네끼리는 보증금 이제 월차임에 2달분 정도 받는 거고, 한국 사람한테는 왕창 받습니다. 왜요? 니네 원래 그렇게 하잖아, 그거예요. 우리 쟤들 지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여튼 자장면들은. 자, 이제 보증금에,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임대차의 성립 요건도 아니고 임대차의 종된 계약이지만 임대차와 완전히 독립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에요. 이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증금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낙성 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데 90% 이상이 뭐죠? 요물 계약이죠. 보증금을 주면서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증금 계약도 독립된 계약이지만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임대차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차가 이때 이제 만료되는 요 시기입니다. 요 구간 중에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혹시 연체 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체된 차임이 있다. 요 기간 중에 차임이 연체되고 있으면 보증금으로서 여기에 변제 충당해 버릴 수 있어요. 변제 충당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임대인이 결정할 일이지 반드시 변제 충당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증금이 있다라고 해서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요 임대차 기간 중에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잠깐 보면 보증금이 존재하고 있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야, 너 차임 안 줬으니까 보증금에서 깐다 라고 얘기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다만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야, 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임대차 계속 중입니다. 계속 중에 임대인은 연체 차임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깐다야. 깔 때는 뭐라 그래야 돼? 깐다 라고 얘기하고 까야 됩니다. 통지하고 까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야, 보증금에서 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임대인은 깐다. 깔 때 말하고 까는 거죠. 그래서 깐다 라고 얘기하고 깝니다. 얘는 까 못한다죠. 아시겠죠? 얘는 깐다 할 수 있고 얘는 까 못한다죠. 근데 임대차가 끝나고 나면 보증금 이제 목적물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는 당연히 충당이 됩니다. 당연히 충당되는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확 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는 임대차가 끝나고 나면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남아있잖아. 받을 거 다 거기서 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갖고 정리 다 되는 겁니다. 임대차 계속 중에는 뭐만 문제가 된다고? 연체 차임만. 임대차가 끝나고 나면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연체 차임만. 여기는 모든 임대차 관계의 채무가. 여기는 연체 차임도 깔 때 뭐라 그래야 돼? 깐다 해야 돼요. 여기는 까 못하는 거죠. 끝나고 나면 까 할 수 있죠. 여기는 당연히 확 갑니다. 말 없이. 아시겠죠? 보증금 다 끝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깐다 해야 되죠. 까 못하는 거야. 확 까죠. 얘는 또 까 하는 거죠. 까 못해 까. 그죠? 네, 여기는 깐다 확 까. 아시겠죠? 됐어요. 해놓고도 좀 웃기네. 연체 차임에 대한 이자 요구할 수 있어요. 예, 그것까지 이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차임이 연체가 되면 몇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거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법정이자 연 5%의 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네, 이거는 실무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실무에 나가서 계약서 쓸 때 이런 거 막 써주고 그러면 막 임대인 쓰러진다니까. 그 부동문자로 인쇄된 거 보고서 이름 쓰시고 끝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임대인 위해서 쓱 해주고 그러면 임대인이 이 사람 이거 보통 사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지네끼리 야야 우리 중개사 한번 봐라 이런 거 다 챙겨준다 그러면 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계약서 봤더니 네 거나 내 거나 똑같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임대인은 깐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확 까는 거예요. 여기서는 연체 차임만 문제가 되고 여기는 모든 채무. 여기는 임차인은 까 못해요. 하지만 끝나면 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가지고 정리하면 보증금에 관한 개념은 다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거기 보증금 계약은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지만 임차인에 가름하여 제3자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의 보증금 계약은 독립된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죠. 그 다음에 디귿에 금전의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하지만 반드시 요물계약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인데, 기억에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의 부지급 또는 임차물의 멸실, 훼손, 손해배상 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그 반환될 때에 그거 줄쳐야 돼요.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뭐야 이거 확인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언제라고 얘기했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될 때죠. 그러니까 확 가는 거고요.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가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된다. 그래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보증금의 변제 충당에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가지고 채무 변제 충당할 수 있지만, 니은에 다만 연체 차임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아직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보증금으로서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는 임대인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으로서 연체 차임에 충당할 수 있고, 아니면 충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연체 차임의 지급 이행을 거절하지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죠. 네. 자, 넘겨보시고요. 보증금 반환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발생 시기인데, 이에 관하여 임대차 종료시라고 하는 견해 등등이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시 발생하지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때에 그 보증금 중 목적물 반환받을 때까지 줄쳐야 됩니다. 임대차 종료 시까지가 아니요. 목적물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임대차 종료 시가 아니고 언제까지라고요? 목적물 반환받을 때까지다. 그리고 이 유치권 성립 여부, 근데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보증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계약으로 생긴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양쪽 가로 5번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보증금 반환 채무의 승계인데,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제3자에게도 임대차 계속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네가 내줘라 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은 안 읽어도 관계없겠고요. 넘겨보시고요. 이제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데, 임대차의 종료, 여기 잠깐만 이것도 머릿속으로 먼저 이제 한번 정리할게요. 임대차가 종료하는 그 원인은 먼저 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된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종료될 수밖에 없잖아요. 방패서 나가야 되죠. 그럼 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해지 통고로 임대차 종료되는 거야. 기간 약정이 없으면 뭘로? 해지 통고. 기간 가지고 이제 해결했네요.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쌍방 해지에 의해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뭘까? 의무불이행이지. 차임을 연체했다든지 무단양도, 무단전대 등의 배신행위를 했다, 그런 얘기죠.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뭘까? 그치, 사용수익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고 있다. 지붕을 뜯어 고치고 있다. 얼마나 걸립니까? 6 months. 그죠? 그럼 6개월 동안 뚜껑 없는 집에서 살 수 없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하는 겁니다. 또 임차인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이 됐는데 잔존 부분 가지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지 사유 다 끝낸 거예요. 쌍방에 어떤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그럼 해지하는 거고요. 먼저 기간이 만료가 됐다. 또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지 통고가 있었다. 임대인이 해지하는 사유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2개, 임차인이 해지하는 사유는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사유 2개, 기타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 요게 이제 해지 사유고요. 이렇게 임대차가 해지가 되면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기간 만료 등의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되는 거고, 또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발생하고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변제 충당하되, 자, 임대인은 그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으로서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한 모든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죠.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하고 잔액만 돌려주어야 한다. 틀렸죠? 임대차 종료 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요. 아시겠죠?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장 가고 눈에 절대 안 보입니다. 그건 미리 체크해놓고 눈에 보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에휴, 몇 번 강조하면서 줄 쳐주고 했는데 609페이지 줄 쳐놨잖아. 609페이지 양쪽 가로 3번 기역의 세 번째 줄,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될 때까지 줄 쳤어요, 안 쳤어요? 치라 그러고 왔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줄 치는 거 큰 의미 없어. 필기하는 것도 큰 의미 없고.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종료 사유까지 다 봤고요. 614페이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그래요. 예, 거기 2번에 보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줄칩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임 연체와 해지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저 3개 정도만 이렇게 줄쳐 놓습니다. 여기는 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MOTEL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밤에 문 두들겨. 여관 주인이 왜요? 10,000원 올려주시지 않으려면 나가셔. 절대 안 나가죠. 차임에 무슨 증감이야. 또 임차인도 마찬가지지. 들어가서 살다가 뜨거운 물 안 나와, 10,000원 깎아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밑에 차임 연체와 해지, 그런데 차임 연체 무슨 이기 차임이 연체되도록 기다려. 돈 안 내면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런 거 없죠.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 들어가서 빨리 씻고 자지 뭘 부속물을 붙이고 난려. 그렇죠. 이런 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상식인데 시험에 나와서 그저 25회인가요? 26회인가 시험에 나왔는데 한 90%가 틀렸어요. 90%가 틀렸어 이거. 자, 그런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옆에 하나 써놓을게요.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임대인의 수선 의무 규정과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은 적용이 된다라고 맨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자, MOTEL 들어가고 문을 닫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자야 되는데 문이 자꾸만 조금 있으면 스르르 열려. 귀신 들어오는 것처럼 문이 안 잠겨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주인도 없다는 거야. 그럼 주인 없으면 어떻게 돼? 나가갖고 시건장치 같은 거 하나 사다가
갖다 붙여야지. 그래야 잠을 자지. 한참 쉬는데 바깥에서 문 열리면 굉장히 불안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미리 가갖고 시건장치 같은 거 사다가 거기 임대인이 있으면 임대인한테 고쳐달라고 하지만 임대인이 없으면 미리 비용 지출할 수 있고 그 정도 비용은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임대차는 끝났고, 자 이제는 민법 총칙으로 갑니다. 물권법에 총칙으로 해. 물권법은 6월 달에, 이번 달에는 민법 총칙을 다 끝낼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이달 말까지. 그리고 6월 달에 민법, 물권법을 이제 6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한번 보강도 해야 되죠. 민사특별법 한번 보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총칙으로 가시는데, 총칙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법하고 계약법하고 총칙은 관련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들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채권법은 이거 10문제 중에서 8개, 9개는 누구나 맞아요. 조금만 하면 범위도 많지 않고 또 내용도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8문제, 9문제 거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10문제 다 맞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채권 계약법 쪽은요. 그리고 이 계약법은 민법 총칙을 많이 알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서로 상승작용이 있기 때문에 총칙하고 계약법하고 총칙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총칙하고 계약법은 이해가 한 70% 정도가 필요해요. 암기는 한 30% 정도고요. 근데 물권법은 6대4 정도로 암기가 한 60% 정도가 필요해요.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살짝 조금 달리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쉬었다가 총칙을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